너무 반갑고 오늘 입가하신 분들에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제가 비염이 되게 심했는데 이 사업하면서 제가 비염이 거의 잠복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는 어땠냐면 비염이 시작되면 재채기를 1시간에 한 3, 40번을 해요. 그러면 한 3시간 안에 인후염으로 넘어가고 목이 아예 잠겨서 한 이틀 동안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로 한 3, 4일을 보내고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지르텐계열의 어떤 걸 먹잖아요. 그러면 좀 나아지는 게 빠르면 한 달에 한 번씩 오고요. 아니면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비즈니스 하면서 아메이 사업하면서 거의 잠복기 상태에서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약간 목소리가 근데 비염이 살짝 왔는데 저는 이때 좀 오메가3를 많이 먹는 편인데 놓친 거예요. 그걸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채기가 지나간 상태에서 잠깐 인후염이 살짝 시작될 때 그나마 좀 아직 이 상태에서 목소리가 넘어가진 않아서 오늘 목소리가 조금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예, 제 소개를 드리면 앞에 1교시, 2교시, 이제 제 3교시인 거죠. 저희가 공교롭게 전공이 같아요. 저희는 의료학과 3종생대예요. 누군가는 이 사업을 그리고 의료학과 나와서 해야 되나 아닌 거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공과 같은 일을 인생은 똑같이 하진 않더라. 제가 OM에서도 가끔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선택한 전공으로 평생 먹고 살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 거죠. 누군가는 미술을 전공하고 누구는 음악을 전공해도 비즈니스를 아메이 사업을 할 때 그게 도움이 되거나 어떤 활용도는 있겠지만 사실 그걸로 먹고 사는 일로 내 평생을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옷으로 평생 가진 않을 것 같고 저도 직장 생활하고 또 옷으로 만들기도 해보고 그리고 자영업도 해서 지금 아메이 사업까지 제가 온 기간이 있었던 거죠. 지나봐서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제 이미지는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이 Q&A인 거예요. 저는 Q&A가 되게 의문이 많았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Q&A가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하겠다 또는 이게 궁금했는데 해결됐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온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싫은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싫은지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거나 내가 거부하는 요소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시장적인 요인, 하나는 개인적 요인. 세 가지 중 하나가 두루 거부를 시작해요. 그럼 환경적인 요인은 뭘까? 다단계 아니야? 피라미드 아니야? 주변에서 그렇다던데? 파는 거 아니야? 근데 파는 거는 시장적 요인에 들어가요. 근데 개인적 요인이 뭐냐? 자신 없어. 난 아는 사람 없어. 난 못 팔아. 아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거부하는 또는 아메이에 대해서 싫다고 물어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밖에는 없는 거죠. 저는 어디에 들어가냐? 그냥 싫어였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 왜 나한테 이런 거야? 전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적 요인도 없고 그냥 개인적 요소예요. 왜 싫은지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그래? 그래도 해. 뭐 이렇게 하셨지? 앞에 전에 강사님이 저랑 같이 사업하는 제 파트너신데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 강의를 하거나 제가 OM에서 했을 때보다 저런 사람이었어라는 걸 새롭게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시스템 강의할 때 좀 강하게 하기도 하지만 강하게 하는 이유가 말이 센 게 아니라 제 의지가 좀 더 강하게 표현되는 의미가 좀 많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에서 제일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왜 나한테 왔을까 했어요. 왜 나한테 이걸 시키지? 내가 왜 뭐가 처음에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게 왔지? 이렇게 되는데요. 처음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시키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눈빛을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몇 분이 그렇다 이렇게. 근데 사실 제가 하는 건 그랬어요. 내가 지나고 나니까 제가 자존감이 너무 높았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자존감이 최바닥이었어요. 다른 사람 말에 조금만 말해도 상처를 받고 나는 이미 상처를 받은 상태였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 삶이 각박한 생활에 돌아갈 때 누군가 내미는 구원의 손길이 악마의 유혹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문제였죠. 그런데 아메이가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봐서는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한테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스폰서가 어떤 말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가입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 가입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데 제품 안 쓰셔도 그뿐인데 여기 안 오셔도 그뿐이고 와도 안 해도 그뿐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무슨 이익을 그렇게 볼까? 한번 정말 퀘스천을 그 여러분을 모시고 온 분에게 전화를 한번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야? 전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하필 나야? 근데 저희 스폰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넌 그냥 혼자서도 잘할 것 같아서. 저희 스폰서님은 울산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자본금이라는 자체가 들어가는 일은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자본금이라는 말일 필요 없고 너가 시간만 내면 가능한 일이라는 말에 너무 불법이 아니면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고 오셨어요? 안 듣고 오셨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메이쯤은 알아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 정도는 알아. 아메이, 자 1번 아메이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견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 소비자한테 많이 물어본 거예요. 아메이, 제품은 좋아. 제품은 좋다는 건 나머지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질문이 누구한테 하는지 들어보시면 돼요. 이 질문의 대상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자기의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할까에 저는 항상 저희 파트너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라고 해요. 판매 아니야? 이 질문을 왜 할까? 그럼 안 파는 거라면 할 건가? 그렇지 않으세요? 아, 겁나는구나. 파는 게 자신 없어서 그러면 아메이를 못하나? 다단계 아니야? 아, 혹시 사람 잡는 거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걸까 봐 걱정하나? 사실 그 질문을 한다는 자체는 꽤 긍정적인 거예요. 저는 Q&A를 받으면 좋겠어요. 안 해서 문제죠. 그냥 싫어. 됐어. 이게 문제죠. 그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대답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는 공감과 소통의 목적이 있지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단계 아니야?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라 했지. 여기서 배웠어요. 넌 다단계가 뭐라고 생각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다단계가 뭐라고 생각해? 그럼 그 사람들이 난 그냥 그런 어떤 무서운 걸 말했더니 얘가 더 무섭게 대하는 거예요. 어쩌면 Q&A에서 정말 놓치는 거는 소통으로 소비자를 놓치거나 소통으로 그들을 놓치는 거지 내가 Q&A를 받은 그들의 편견 때문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아메이가 뭐라고 했어요? 제품은 좋대요. 그럼 나머지가 싫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뭐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적인 편견 또는 매번 안 와도 된다는데 찾아오는 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자꾸 찹쌀 케이크를 구워오는 그의 행동 뭐 이런 거 안 좋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집에 냄비 있는데 꼭 지네 집 냄비 들고 와서 무겁게 인덕션 해갖고 전기 코드 꽂고 뭐 해주겠다고 펼쳤는데 난 이걸 지금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그 황당한 시츄에이션에 당황하는 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걸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게 예의일 것 같아요. 해도 괜찮겠어? 니네 집에서 한번 상 펴도 돼?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니네 집에서 고기 한 판 구워도 돼? 수육할 거야. 냄새 좀 뵐 거야. 대신 내가 싹 가져갈게. 설거지는. 이래도 되잖아요. 좀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 진지한 거예요. 사업자들은. 너무 전투적이에요. 우리가 죽자고 달라드는데 그들은 죽자고 피하지 않을까. 저는 Q&A는 정말 센스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Q&A를 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메이는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는 무섭게 갈 필요도 없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는 그들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 잡아먹을 입이 크지도 못하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거리감이 느끼는 건 맞은편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소비자일 때가 있었고 제가 안티일 때도 있었고 저는 소비자일 때는 없었어요. 저는 안티였다가 바로 사업을 결정한 케이스예요. 그게 한 번에 알아듣은 1년을 거부했으니 한 번에 알아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스폰서님의 오랜 후원 끝에 제가 OM에서 알아듣고 저는 그냥 사업으로 전향한 케이스예요. 제가 사업을 결단한 건 딱 이거예요. FTA가 올 거고 난 죽을 때까지 돈으로 고민하고 살고 싶지 않고 난 지금 돈이 없으니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면 해보겠다. 전 딱 이거였어요. 6개월 투자해서 안 되면 그때 빠져나와도 난 손해는 없겠네. 여러분 인생에서 6개월의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빠져나왔을 때 뭐가 그렇게 손해일까를 한번 보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손해는 없어요. 그게 만약에 안 좋은 일이라도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돈이 너무 무서워서 돈만 안 넣으면 하겠다. 6개월 해보지 뭐. 저는 딱 그렇게 해서 사업을 결정한 케이스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다단계라는 거에 가장 저는 그러니까 막연한 다단계? 그 당시는 사실 요즘 피라밋을 안 쓰잖아요. 단어를. 그럼 피라밋과 다단계와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에 굳이 구별을 하자면 1번 다단계인가? 구별을 하자면 뭐가 구별이 되냐면 법적으로 이거예요. 피라밋은 이거예요. 가입 비용이 있어요. 가입 비용이 존재하고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 존재하며 그리고 금액의 대량 구매가 있을 때 우리가 피라밋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단계는요. 가입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회사에 처음에 바로 소액 구매는 불가능해요. 내가 가입을 했어요. 근데 상위 판매원한테 내가 구매를 의뢰해야 되고 그분이 나한테 제품을 주는 기간이 지나야 되고 내 구매액이 일정 이상 넘어가야 내가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단계예요. 자, 네트워크는 뭐냐면 난 오늘 가입했는데 내 친구 바로 옆에 가입시킬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사도 가입시킬 수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 분리되고 있는 네트워크예요. 자, 나는 아무것도 안 샀는데 누군가를 내가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뭐와 같아요? 네이버나 쿠팡이나 일반 거에 그냥 회원가입과 똑같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포커스가 뭐에 있냐? 소비에 있지 판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비를 편하게 하는 시스템이 네트워크예요. 근데 왜 네트워크를 해요? 누군가는 이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이 회사가 있지 않을 때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가입했는데 내 친구를 오늘 가입하지 못해. 그럼 다단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내가 오늘 가입했는데 바로 내 친구가 옆에서 내 번호 딱 나오고 내 친구 가입시켰어. 딱 나오고 그 밑에 또 가입시켰어. 이러면 별 어려울 것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내가 위험할 요소는 없다예요. 단지 탈퇴도 무지 잘 되는 거예요. 가입과 탈퇴가 아주 쉽다라는 걸 의미해요. 즉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 뭘 뜻해요? 뭔가 나를 올인할 수 있는 구도가 잘 되는 거고요. 진입장벽이 낮으면 나를 전체를 던지지 않아요. 성공자들은요. 비전을 보면 나를 던질 의미가 진입장벽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낮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왔을 때 첫 구매액이 1,000만 원이 넘으셔야 돼요. 매달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3달 이상의 매출을 올리셔야만 가능해요. 누구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돈이 빨리 된다라는 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굉장히 많은 일반 네트워크 회사들이라고 말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꼭 하나 제가 말씀드린 싶은 건 이거예요. 회사가 뭘 담당하고 있느냐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제가 얘기 많이 해요. 우주소년 아시죠? 우주소년 우주소년 아이 있잖아요.
그 우주소련과 아메이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 회사가 제조를 담당하고 있나? 아메이가 제조를 담당하고 있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기회를 얻었다는 건 어디에 기회를 얻었냐면 제조나 어떤 다른 곳에 내가 기술을 요하는 곳에 기회가 있지 않아. 그럼 누구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린 기회가 뭐 있냐면 유통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유통을 같이 담당해서 나랑 같이 나눠서 먹는, 나랑 나누는 일이라면 내 마진은, 내 유통에 대한 캐시 플로우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제조를 담당하고 있으면 나랑 다른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통을 담당하고 회사는 제조를 담당해서 윈윈으로 구조를 나랑 갈 수 있어요. 이건 어차피 파이를 나눠 먹는 일인 거예요. 왜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재판일치라고 꼭 뭐 일부에서 강의하셨을 텐데 제조와 판매가 일치하는 회사에 제조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이거예요. 나와 회사가 같은 일을 담당하면 회사가 무조건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와 회사가 다른 걸 담당할 때 내 캐시플로우가 내가 영역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사람들이 아메이가 처음에 낯선 이유는 이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모든 유통을 개인한테 던져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트에 권한을 주지도 않고 하다못해 스타벅스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랬던 우리의 일반적으로 저희 남편의 사촌 동생, 저한테 시동생인가요? 조카, 저한테 시조카죠. 시조카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를 나와서 삼성에서 카이스트 나올 때 졸업할 때 이미 이제 스카우트제의를 한 거죠. 스카우트제의를 해서 유학을 갔다 오고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 친구는 30대 초반에 바로 과장으로 회사에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죠. 우리 형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신 게 얼마일까요? 대학교 때부터 직장 다니는 10년의 그 행복함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 조카애는 삼성의 자식이에요. 너무너무 똑똑했고 너무너무 잘했지만 그냥 직장인의 과장인 거예요. 그럼 삼성에서 지금 평균 근무 시간이 8년이에요. 근무 기간이. 8년을 위해서 이 친구의 인생에서,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여러 번 쓰러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몸이 약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인재가, 그 인재를 발굴하는 회사가 성장하는 거지 이 인재는 어떻게 소모품처럼 가지 않나? 이 친구가 40 돼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 너무 잘 살았어라고 정말 생각할까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제 35이거든요.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해요. 아이 둘 키우면서 맞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의 달란트로, 나의 정말 좋은 학식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부모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효자였어요. 장남이었고.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브랜드를 찾아요. 여러분 아파트를 내가 입주할 거예요. 강남에 똑같은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두 군데가 지어요. 하나는 자이에서 짓고 하나는 오로라 아파트라고 지었다고 치자고요. 어디 가실 거예요? 자이 가잖아요. 강남에 내가 분양가 거기는 근데 한 4천하고 자이는 5천한대요. 어디 가실 거예요? 자이. 왜요? 오로라는 4천에다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인지도요. 사람들이 인지도를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안전하고 내가 평생을 바라볼 거에는 브랜드를 따지고 가치를 따지고 들어봤던 거를 해요. 근데 아메이는 들어봤던 건데 왜 들어보지 않은 다른 걸 좋아할까요? 가치를 자기 인생에 두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메이가 처음 왔을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두 번째 왔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왔을 수도 있고 뭐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왔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어쩌면 내가 생각 한번 바꿔서 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시점이 난 아메인가? 라고 한 번만 자기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는 시간이면 전 이 사업이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단계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단계라도 피해 안 주면 하면 좋지 않아요? 다단계가 사실은 멀티 레벨 마케팅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단계예요. 누가 만든 고정관념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처음에 아메이가 1988년 올림픽과 함께 들어왔어요. 원래는 90년 넘어서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좀 넘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올림픽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88년에 올림픽에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거죠. 세제 5가지를 가지고. 근데 충북 음성에 물류센터를 먼저 지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유물이 나온 거예요. 유물이 나와서 아메이가 본사에 신고를 한 거죠. 나라에다가 여기 와서 지금 유물이 니네 나라 유물이 발견된 것 같다.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이 회사가 2년을 쉬어준 거예요. 2년을 쉬고 개발을 충분히 하고 그 뒤에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어떤 회사가 진입하고 2년 동안 그 나라의 유적을 위해서 쉬어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88년에 그 사이에 아메이는 쉬고 있을 때 재팬 라이프라는 자석료가 들어오고 일본 계열의 다단계가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메이가 88년에 상륙했다고 문자는 떴고 신문은 떴고 들어온 건 재팬 라이프나 다른 다단계들이 먼저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단계로 피해봤으면 맨 먼저 뜬 건 아메이였는데 그분들이 망한 시점이 89년이라고 해요. 근데 아메이는 그때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쉬고 있었다고요. 쉬고. 근데 그때 사람들은 망했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메이래요. 로고, 재팬라이프 로고가 처음에 아메이 9로고랑 되게 비슷해요.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옛날 아메이 로고가 지구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넘어섰죠. 근데 그 다음에 세제 파동이 나니까 아무도 매체에서 아메이가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딛고 가는 거예요. 피라밋이 몇 년 됐어요? 피라밋이 5,700년? 6,0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베를린 장벽은 12년이 된 거예요. 무너진 건 그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베를린 장벽은 앞으로 12년 안에 무너질 거고 피라밋은 앞으로 5,000년을 버틸 거라고. 아메이가 60년이 됐어요. 60년이 됐다면 앞으로 60년은 건재할 거예요. 내가 오로라 아파트 같은 모르는 어떤 다른 걸 가지고 내 인생을 잡는 것보단 만약에 이게 내 고정관념이라면 벗기고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품은 좋으니까. 그럼 회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좋을까? 유통하는 나만 좋은 사람이면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점쳐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소비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꼭 아메이 사업을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다 해요? 제품 가지고 나는 비전이 안 보이는데 그럼 그냥 내가 비전 아이디를 드시고 그냥 제품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하진 않지만 소비가 좋은 걸 쓸 권리를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비싸다를 같이 할 때요. 아메이 제품을 사람들이 얘기해요. 좋긴 한데 비싸대요. 아메이 제품을 몇 프로 정도가 좋아할까? 근데 둘 중 한 명은 아메이 치약을 좋아하지 않던가요? 저는 제 소비자가 얘기했어요. 자기가 쓴 어떤 치약 중에 정말 치약을 많이 써봤대요. 요즘 아메이 치약 말고 비싼 거 뭐 독일에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근데 치약이 뭐 3만 원씩도 하고 이런대요. 직구를 하면.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은 치약이 인도에 무슨 치약이 있대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치약인데 글도 못 읽어서 사진을 찍었대요. 사진을 찍어서 봤더니 직구도 할 수가 없대요. 그 팔지도 않는데요. 누가 인도를 가야 이 치약을 글을 모르니까 이름도 말 못하고 사진을 누가 인도 가는 사람에게 이 사진을 보내야만 그분이 그걸 찾아서 살 수 있는 거래요. 그건 다음으로 아메이 치약이 좋대요. 우리가 지금 인도 치약과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치약이 인도 치약, 두 번째로 좋은 게 아메이 치약이래요. 근데 아메이 치약은 너무 싸고 너무 사기 쉽고 그래서 자기는 그 인도 치약을 포기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아메이 치약만 쓰고 있는 제 소비자가 계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래요. 꼭 인도 치약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아메이가 제일 좋다고. 자기가 쓴 나라 거만 한 10개국 이상 걸 썼대요.
선진국과 다 썼대요. 그런데 인도가 선진국은 아닌데 이상하게 거기는 애들이 이빨이 안 좋은지 너무너무 치약이 좋대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비싸다를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비싼 거는 뭐가 비쌀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인은 분명히 분양가가 비쌀 거예요. 왜 그럴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임밸류라는 건 내 역사성을 말해요.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려면 역사를 가졌거나 좋은 앞에 기억이 있어야만 가치가 생겨요. 그래서 비싸다는 건 내가 아메이는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세요. 안전한 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면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이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안전하게 싼 건 잘 없어요. 여러분이 다이소 가서 안전한 걸 찾으세요. 다이소는 구매 목적이 달라요. 다이소에서 여러분이 유기농, 오가닉 뭐 이런 걸로 내 몸에 닦고 바르고 먹는 영양제를 다이소에서 살까요? 영양제가 다이소에서 팔면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살까요? 다이소는 딱 하나예요. 이거만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없는 게 다이소예요. 손잡이가 이렇게만 생기면 좋은데 그걸 안 만들어주는 게 다이소예요. 그걸 만들면 돈이 비싸니까. 재질이 여기 끝에 플라스틱이 너무 딱딱해. 이거 애 비겠어. 여기 좀 매끈하게 처리하면 좋겠는데 그거 처리 안 해야 다이소예요. 원래 다이소 마케팅이 그렇다고요. 그 마감 한 번이 돈이 되니까. 그걸 싸게 해서 여러분에게 싼 가격에 내주는 거예요. 싼 건 안전과 비례하진 않는 거예요. 아메이는 안전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안전한 것 치고는 정말 싸요. 여러분이 세제를 빨리 빨면서 세제가루가 남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지 않게 된 건 아메이 사업자들은 이미 그걸 고민하지 않은 시간은 되게 오래되셨을걸요? 내 아이가 세제 찌꺼기로 몸을 비비고 있지 않나?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고민을 벗어놓고 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비를 하시기 시작한 분들은 내가 언제 그런 기억이 있었지? 안전하다고 내가 인지한 거에 대한 가치 투자는 아메이는 너무 싸요. 여러분들이 디스트랍스를 저희가 쓰잖아요. 그 퐁퐁이라고 말하는 아메이 세제를 쓰죠. 얘를 11,000원이라고 말하니까 비싸서 이거를 아메이가 얼마나 밑에다가 병을 또 예쁘게 15병이나 그려놓고 가격을 또 단가를 매겨주셨어요. 너무 비싸다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본사가 Q&A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옷을 한 거예요. 루이비통이나 버버리 같이 무늬가 있는 브랜드 있죠. 무늬가 있는 브랜드들은 왜 비싸냐? 원단을 체크인데 원단이 이렇게 있어요. 옷이에요. 근데 제가 옆을 입었는데 체크가 여기는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렇게 되면 가격은 싸요. 막 그냥 대충 아껴서 박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런 비싸요. 원단이 굉장히 많이 로스가 나고 많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티셔츠를 입었어요. 그러면 제가 전공을 오늘 10분 발휘한 거예요. 처음에 샀을 때는 엽선이 여기 있었어요. 한번 빨았더니 엽선이 이렇게 오죠. 이거는 싼 거예요. 나 비싼 옷 줬는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왜요? 처음에 옷을 이렇게 만들 때 이 방향대로 안 놓고 이렇게 놓고 만드니까 원래대로 여기 탁탁 돌아가는 거예요. 가격이 싸니까 이거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죠. 나는 이걸 옆을 이제 일본말로 왁기라 그러는데 이 엽선을 앞에 놓고 입겠다는 거죠. 청바지 앞에 놓고 청바지 밑단 이렇게 보면 나중에 앞에 이렇게 돌아가죠. 이거 브랜드가 쌓일수록 앞으로 돌아가요. 왜요? 가공을 안 하고 마지막 처리 때 이렇게 똑바로 안 놓고 틀어서 나서 아낀 거예요. 내 바지 한 장에 다른 바지가 2장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해줘서 나는 이걸 3명이 나눠 입은 거예요. 비싼 브랜드 한 장 나올 걸 나는 3이 나눠 입었어요. 이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싸요, 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도 싼 게 좋아. 이러면 싼 걸 입으시는 거예요. 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디자인의 희소성, 안전성, 그 다음에 네임밸류가 높으면 비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차를 샀어. 에어백 필요 없어. 나는 시속 30km만 몰 거야. 그러면 싸죠. 근데 에어백 장착하고
난 안전구동을 다 하고 뭐 예를 들면 저는 서울에 사니까 눈이 올 수도 있으니까 난 사륜을 해야 돼. 난 호리는 위험해. 사륜 선택하고 이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야 해요. 비싼 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비싼 건 이유가 있어요. 이걸 단순히 말하지만 실제로 아메이의 가치는 여기에 있진 않아요. 거의 여기에 있어요. 이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물류비. 니네가 물만 부었었어. 이 정도가 아메이가 나머지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거에 비해서 싼 이유는 밑에 15개의 그림이 나오는 것 때문인 거예요. 사실 물류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물류는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요. 그런데 아메이가 그걸 여러분한테 조금 불편함을 요구하고 물을 틀어서 받아서 쓰시면서 15병으로 나눠서 이걸 한 병으로 쓰세요. 대신 가격은 거기에 대해서 내려드릴게요. 그게 11,000원인 거예요. 11,000원으로 15병이 나오는 그 이후에 안전에 대한 여러분의 환경에 대한 모든 가치를 넣은 거죠. 앞으로 여러분은 탄소 발자국이라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그 탄소 발자국에 만약에 탄소 배출이 많은 회사는 살아남지를 못할 거예요. 이 회사는 그것까지 지금 미리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을 안 한다는 거? 동물 실험을 안 한다는 걸 뭘 뜻하게 해요? 동물 실험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동물 실험을 왜 해요? 죽을까 봐 해요. 이 회사가 왜 동물 실험을 안 할까요? 죽을 것 같은 건 쓰지를 않기 때문인 거예요. 회사가 동물 실험을 안 하는 건 단순히 동물 보호가 아닌 거예요. 동물 실험을 안 하는 회사라는 건 기술이 얼마나 좋아야 되며 얼마나 안전한 제품만 골라 써야 되며 화학이 적어야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야 동물 실험을 안 해도 이 회사가 건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걸 다 투자하고 이 비용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달라지면 아메이처럼 싼 제품은 없어요. 더블엑스가 8만 원이죠. 이제 가격이 올라서 82,000원이 되겠죠. 8만 원의 더블엑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약회사에서 이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해봤대요. 우리도 이거 만들겠다. 왜냐면 더블엑스가 좋은 건 다들 아니까. 우리도 천연재료로 이렇게 뭉쳐서 해봐야지. 화학을 최소화하고 했더니 원가가 24만 원 정도가 나오더래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농장에서 재배해서 마진으로 붙여서 유통을 8만 원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20여 가지의 식물 농축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에 3,000원치를 어떻게 드세요? 못 먹어요. 이 회사의 규모와 이 회사의 자본금과 이 회사의 철저한 이 어마어마한 안전한 여러분의 제공력이 없으면 택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내 아이가 먹는 영양제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성인이면 다 먹는 마트에서 파는 그냥 일반 영양제가 어디에서 농장에서 출처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와 내가 가격 비교를 한다는 건 안전성에서 이미 검증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한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판매 아닌가. 저는 원래 Q&A 할 때 막 이런 거 말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이라 떨려서 이렇게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판매 아닌가? 판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사의 자료를 보세요. 여러분이 본사의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ales and Marketing Pl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세일즈를 해도 되고 마케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꼭 판매가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판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잘 팔고 싶어. 나는 파는 게 너무 신나. 팔아서 하나 더 올라갈 때마다 나 너무 신나. 파셔도 돼요. 그런데 원래 판매의 의미는 이거예요. 판매는 자본금 얼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있을 때 판매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누군가에게 소비자에게 내가 정수기를 전달했어요. 근데 왜 전달이라고 말하고 왜 판매라고 말하지 않으면 집에 정수기가 한 10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산 정수기 지난달에 산 걸 내가 오늘 우리 집 재고에서 내보냈어요. 이러면 여러분 그건 판매예요. 근데 누가 사요? 그분 영수증에 뭐라고 찍혀요? 아메이라고 찍혀요. 카드 영수증에 아메이라고 찍히는 거죠. 여러분한테 계좌로 돈을 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네임으로 여러분 회원번호로 이게 찍히지 않죠. 그래서 이건 판매가 아닌 거예요. 판매라고 하기에는 내가 가진 재고가 없어요. 왜 판매가 위험해요? 재고의 부담 때문에 사실은 판매가 위험하거든요. 일반 다른 다단계 회사는 재고를 갖고 시작하는 데도 많아요. 몇 천만 원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시작하라 그래요. 돈이 빨리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투자한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아메이는 처음에 투자 비용이 없죠. 자본금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은 자본금을 뭘로 쓰시느냐면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아메이는 철저히 시간 배당금이에요. 내가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연말에 받거나 여러분이 월소득으로 나오는 배당이 아니라 내가 들여간 시간에 대한 배당금으로 연말 보너스도 나오고 월 보너스도 나오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두 가지 수당이 존재해요. 후원 수당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2차 보너스에 보시면 리더십 보너스라는 게 나와요. 마케팅 플랜으로 하시면 리더십 보너스가 빨리 나오고요. 내가 판매 쪽으로 해서 제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제품을 전달할 때 희열을 느껴. 그러면 세일즈 플랜이 좀 더 내가 수익성이 앞에 빠르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택할지 내가 정하면 돼요. 저는 사실은 판매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나? 안 된다. 같이 할게요. 판매와 돈이 안 된다는 건 사실 반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판매를 많이 하시면 돈이 잘 돼요. 진짜 잘 파시면 아메이가 돈이 되게 빨리 돼요. 한번 보시면 이래요. 저희가 포인트가 1000만 포인트가 되면 21%를 캐시백을 줘요. 21%의 마진율이라면 진짜 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건비 있어요? 없어요. 자, 임대소득, 여러분 월세 없어요.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안 줘요. 재료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가져가는 순수 마진이 판매 소득으로 21%라면 되게 높은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팔아서 210만 원의 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에요. 파는 거라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하셔도 된다고 본사가 했어요. 본사는 방법을 주진 않았다고요. 세일즈를 하셔도 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얼마 파시면 돼요? 한 50만 원 파시면 돼요. 자, 커피숍에서 200만 원의 순수익을 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잔 팔아야 될까요? 하루에 50만 원 가지고 그들이 200만 원의 자기 순수익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이 드리는 건 겨우 경비예요. 경비로 내가 210만 원의 순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하루에 50만 원 하시면 지금은 한 300만 원 가까이 받으실 거예요. 그걸 받는 게 적은 일이에요? 빨리 돈이 안 돼요? 오늘부터 그렇게 해서 파셔도 돈이 돼요. 왜 안 해요, 아메이는? 그렇게 가는 게 이 사업의 종국의 목적인 인생을 예방하는 일, 노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내 인세 소득과는 지금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면 잘하는 사람 많겠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 구간은 처음에는 이걸 좋아해도 결국은 이 구간으로 빨리 넘어가셔야 여러분이 인세소득이 되는 거죠. 얘는 얘랑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두 가지 소득이 존재해요. 인세소득과 후원수당. 후원이라고 말하는 건 세일즈는 마진이 없기 때문에 후원수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제품을 소개해서 거기에 대한 본사에서 봤을 때 후원한 거에 대한 수당으로 저 퍼센트를 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팔아도 안 팔아도 되죠. 하지만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내 일이 있고 내가 안전하게 받고 싶은 내 수입이 존재할 때 이거를 계속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예요. 파지 않으셔도 갈 수 있다는 걸 말해요. 안 파셔도 돼요. 팔지 않고 내가 잘 쓰시고 여러분이 건강해지시고 좋아지시면 되는 일이라고요. 그걸 누가 증명해요? 여기 계신 많은 성공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일인가 하면 팔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파는 것부터 배우시면 사람을 사귀거나 배려하거나 그들에게 꿈을 전달하는 일을 자꾸 놓치게 돼요. 파는 일이라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돈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꿈의 목표를 두시라고 해요. 이 사업을 하는 게 처음에 너무 싫었어요. 저도 그랬고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메이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주로 하나. 저는 친구들 바깥에 이제 다른
이제 아메이 안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거죠. 대부분 얘기하는 건 자식에 대한 걱정. 이제 제 친구들은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됐거나 이제 다 크잖아요. 자식에 대한 걱정, 자식 이제 출가시킬 걱정,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나머지 남편에 대한 걱정, 아니면 다 불만이에요. 걱정과 불만은 비슷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편찮으셔도 걱정, 너무 건강하셔도 걱정, 그래서 언제까지 사실지 걱정, 아프면 병원비 누가 내지 걱정.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힘들다고 해도 걱정, 저희가 회사 잘리면 어떡하지, 회사를 다니면 다른 데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걱정, 이런 거죠. 아니면 자랑, 우리 이번에 바꿨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 하면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 한번 잘 보세요. 주로 뭐 하냐면 아이의 성적보다 아이의 꿈을 찾으려고 하고요. 시어머니에 대한 불평이나 걱정보다는 뭘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며느리고요. 남편 등에 빨대 꽂고 살겠다라는 사람보다는 남편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누구랑 어울리고 있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이 사업하면서 그들과 어울렸을 때 제가 되게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도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몇천, 여기 저번에 홍나리들 계신데 저는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몇천씩 드렸다는 게 꿈이 될 수 있겠다. 진짜 나도 이제 꿈이 아니라 그걸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그걸 그냥 나 우리 엄마한테 이번 이렇게 줬어. 이건 자랑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방향이 잡히니까 저는 이게 꿈이 되고 그 리더님의 말씀이 너무 동기부여가 됐어요. 우리 엄마가 좀 더 젊으실 때, 좀 더 살아계시고 좀 더 아직 활발하고 건강하실 때 그 돈을 갖고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끼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메이 다단계, 누군 이상하게 파는 거, 왜 나 사람 잡아서 끌어들이는 거, 끌어들여서 한번 보시면 다 뭐래요? 우리끼리 좋다 해요. 제품 쓰고 좋다 하고 예뻐졌다 하고 나쁜 말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돈이 손해가 날까 한번 뒤집어 보시면 별로 손해 날 일이 없는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 옛날과 똑같대요. 제가 그래 하면 저는 진짜 그 말을 안 믿는 사람 중 하나예요. 제가 지나가는데 백발 어르신 두 분이서 초등학교 동창일 때 막 만났다고, 우리 몇 년 만이야, 그러고 40년 만에 만났다고, 성인 되고 20살 이후로 처음 봤어. 넌 하나도 안 변했어. 그때 그대로야. 우리가 와서 그냥 할머니인데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눈이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끼리끼리 같이 보는구나. 우리가 봐선 다 할머니인데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리더님 어떻게 처녀 같아 해도 남들이 보선 할머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는 그때 젊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이가 젊어지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유지하는 거. 아메이가 그 수프림 LX라는 게 15년 이전으로 돌려준다라는 어떤 LX 크림도 있지만, 수프림 LX가 모토도 있지만 지금부터 15년까지 변하지 않겠다라는 모토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준비해서 또는 소비를 해서 15년 후에 내 이 건강이 유지되는 걸로 세제를 바꿔서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은 거고요. 영양제 하나 먹어서도 내 건강이 그렇게 15년 후에도 지금 건강이 유지되는 것도 너무 좋은 일 아닌가요? 아메이를 안 해도,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 제품을 알고 나서 여러분의 건강도는 적어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부터? 생필품으로부터 건강에 위해되는 요소는 여러분이 차단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이나 성장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건 여러분의 스폰서와 하겠지만, 적어도 이 제품을 소비하시는 여러분의 그 생필품에 대한 경피독이나 어떤 위험 요소로부터, 내 아이의 위험 요소로부터는 꽤 많이 차단하실 수 있어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아주 작은 생각의 변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여러분의 스폰서가 안내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카드값을 요구하고 뭘 많이 팔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진 않았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그분이 왜 모셔왔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전 지금 그 생각해요. 나의 어떤 면으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나의 어떤 가능성으로 여기에다가 나를 이렇게까지 내가 싫어했는데 앉혀서 지금 내가 그분에게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랄 감사를 내가 안고 가게 저에게 이 비전을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진짜 저는 변화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난 이렇게 변하고 싶어. 조금이라도 난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 그때 아메이가 혹시라도 고정관념이면 진짜 객관적 자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Q&A는 자기 스스로가 Q를 A로 바꾸는 일일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 말에 설득당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해도 여러분의 생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혹시 의심이 가시면 찾아보는 계기만 되더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표현을 보니까 10개 하시던데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건 저는 제가 3개월째 SP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 제가 1000만을 놓치고 지금까지 1000만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럼 제 금액은 대충 150, 200 이하로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얼마가 돼야 돈이 되는가의 목표는 다 달라요. 성공, 이거 소수만 성공하느냐 같이 하면 성공한다는 의미가 뭘까? 저는 성공은 성장하시면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마인드가 내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아메이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난 성장한 것 같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셨고 내 내적인 성숙도가 생겼으면 성공하신 거라고 봐요. 그 성장이 있으면 돈은 따라들어요. 여러분 아이가 목표가 키가 180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3 때 180을 찍었어요. 엄마가 뭐래요? 너 성공했네 이러지 않아요? 목표에 도달하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79가 됐어요. 그럼 넌 실패했다고 얘기하진 않죠. 이 아이는 이만큼 해도 그게 어디야? 그래도 큰 키에 들어가네? 그래도 축하해. 자, 이럴 수 있는 마음에서가 성장이고 그 사람이 성공자인 거예요. 키를 큰 그 아이가 성공자가 아니라 키를 키울 때 그 엄마의 과정에서 이 엄마는 이미 성공자인 거죠. 여러분이 아메이 사업을 성공한다는 건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가 이 사업을 기뻐하고 이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성공했다는 걸 느껴요. 돈으로 그건 본사에서 주는 또 다른 보상인 것 뿐이고 보상이에요. 저는 성공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과정에 있어요. 절대 아메이의 성공은 점 찍듯이 목표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꿈꾸는지를 한번 이 안에서 아니면 외부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떤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냐고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성공자?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거느리는 성공자? 리더십이 너무 좋은 성공자? 어떤 성공자가 될까?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 개인이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는 시대는 개인의 인성과 자기의 지적 영역에 넓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단순히 학습적인 순서가 아니라 내 학습이 아니라 내 지식인 거죠. 그래서 지혜가 발달해야 앞으로 인생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메이는 지혜 있는 자가 듣게 되는 일이에요. 지혜는 단순 학습과 나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붙어야 지혜가 와요. 이 사업을 해보시고 나서 그만두셔도 소비로 너무너무 좋은 소비자로 남으실 수도 있어요. 연결해주는 연결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 보면 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될 수도 있죠. 아메이는 사업자와 소비자 구별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누가 나처럼 이렇게 해서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미팅에서 배워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업자고요. 여기서 제품 잘 쓰는 거 배워서 난 정말 내 아이와 건강하게 살겠다 그러면 정말 좋은 소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없다. 저는 이 얘기가 제일 긍정적인 것 같아요.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난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다는 전 딱 하나까지 있어요. 자신이 없으면 뭐는 못하냐? 보석은 안 될 것 같아요. 보석은 못해요. 근데 플래티늄까지는 자신 없어도 가능해요. 그럼 플래티늄이 아까 앞에 강의에서 얼마래요, 연봉? 파운더스 PT로 5천 잡으셨으니까 한 4천만 원 정도의 연봉까지는 자신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때 자신이 생기면 그때 보석을 도전하셔서 연봉 1억으로 가시면 되지 그전에는 요까지는 자신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자신 없다고 이걸 다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신 없다는 분한테 딱 한마디만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은 없지만 도와줘.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가요. 저는 아메이 사업은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는 건 내가 너를 못 믿어라는 말처럼 들려서 제가 되게 자책감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나를 못 믿어서 자신이 없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날 못 믿어? 내가 자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아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메이가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저희 파트너 지원으로 이게 좀 재활에서 하체를 못 쓰시는 병원에만 계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사업 설명을 했다고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병원에만 계시니까. 두 분만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분을 타고 내려가서 네트워크를 짜서 만약에 쌍파이어가 돼도 6천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저희 파트너에게 보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회원가입을 한 명 시키셨대요. 뭐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분 보면서 너무 의지가 좋으시고 너무 예쁘셔서 진짜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는 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업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셨으면 스폰서가 여러분을 좋아해서 모신 거예요. 그 좋아함이 스토커 갖고 싫으시면 힘들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거절도 매너예요. 저는 이게 다 거절에 매너 있는 멘트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매너를 더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싫어요? 그러면 소비는 해볼게 이렇게 거절해 주시면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사업자들은. 그래서 너무 늦었다, 시간이 없다, 같이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제가 한자를 쓰면은 이거예요. 떼시에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를 한번 보시면 이게 문문자예요. 대문문자. 20대들은 한자 안 배우셨을까봐 혹시? 여기는 날일자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문 사이에 들어오는 빛. 시간은 한 시간과 한 시간의 사이를 말해요. 원래 시간의 의미가 이거예요. 아메이를 하는 시간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 시간이 없어서 미팅을 못 나가. 그럼 누가 가요? 스폰서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빈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빛처럼, 문 사이의 빛처럼 그들이 발을 걸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충분히 써줘요. 시간이 없다고만 하시면 아마 여러분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25시간으로 늘어나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간 없으신 분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스폰서의 시간을 여러분한테 기꺼이 내줘요. 그래서 오늘 못 배운 걸 과외처럼 쪽집게처럼 요 문틈으로 빛처럼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빛이 될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건 딱 그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마음을 내는 일이에요. 내가 마음을 내고 마음의 시간이라는 것보다 마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널 만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아메이로 널 만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난 아메이 제품을 쓸 마음이 없는 거죠. 사실 이 사업은 마음만 얻으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아메이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이번에 마음에 문이 닫힌 걸 나의 좋은 이미지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강한 나의 고정관념으로 내가 아메이의 2탄이야 뭐 이러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겁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 겁을 안 먹는 걸 소통이라는 도구로 내가 하시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의 차팅과 후원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진실의 아메이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우리가 거짓을 보여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가려서 선글라스 낀 지금 세상을 보는 아메이를 그렇게 선글라스 끼고 보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빨간 선글라스 낀 사람한테 이건 파란색이라고 말해도 그분 입장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안경을 스스로 벗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리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드리기도 하고 자료를 드리기도 하고 이 자리에 모셔오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변화하고 스스로 벗는 거지 우리가 안경을 벗길 수는 없어요. 아메이 사업은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뭘 한다고요? 성숙되고 성장하고 그게 모여서 성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농축되냐에 따라서 핀이 결정이 돼요. 그걸 지속적으로 몇 명에게 그걸 몇 년을 도와야 한 명의 보석이 한 명의 그 플래티늄이 배출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걸 6명 한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주고 3명에게 에메랄드라는 핀을 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주는 보상은 뭐예요? 성숙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 여러분의 자양분에 대한 보상은 아메이가 인세를 주는 거예요. 돈을 넣지 않았다고요.
자기 자신의 시간을 넣고 그 배당금을 상대를 성공시킨 이후에 받는 일인 거예요.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마음의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메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업은 저 회사가 투자 가치가 있어. 쏟아붓는 거죠. 쿠팡에 지금 손정희 씨가 쏟아붓는 것처럼 계속 적자라도 쏟아붓죠. 왜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 때문에. 저희는요, 이 사람에게 대한 내 마음의 가치가 있고 이 사람의 네트워크를 내가 키울 자신이 있으면 쏟아붓는 거예요. 손정희 씨는 몇 주씩 쏟아부어도 우리는 몇 주도 안 되는 몇 시간만 넣어도 되는 일이 아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가치가 있고 누군가가 아메이를 진짜로 알아들으면 감사라는 말을 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 강의에서도 다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던가요? 왜 시스템이 감사해야 되냐? 내 개인적인 능력이 필요가 없고 이 안에서 스스로 알아듣게 나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 스폰서가 돼도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내가 그렇게 이용당할 가치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가? 근데 난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사실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나를 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돈이 너무 많다고 자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돈을 쓸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폰서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큐의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법적으로 안전하고 회사가 앞으로 60년을 지속할 거고 제품은 생필품인데 너무 안전하고 지금 회사는 철저하게 앞으로 60년을 또 준비하고 100년을 준비하는 회사고 그리고 나는 돈보다는 나의 시간에 얼마를 투자하는 이걸로 과연 내 2년 후, 3년 후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의 스폰서가 행동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혹시 사업을 지금 알아보시는 리더들이면 오늘 처음 오셨으면 석 달 정도 아니면 6개월 왜냐면 석 달 정도로 이해될 만큼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막 이 기존의 학습 구조와 얘가 달라서 3개월, 6개월 정도의 학습 구조면 이 사업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지 않을 일이면 연결해서 인쇄로 바로 세일즈 하지 마시고 마케팅 플랜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케팅을 잘해주는, 연결을 잘해주시는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은 커미션을 받는 소비자가 되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가치가 있고 괜찮다고 느끼고 내 인생에서 해볼 만한 일이라고 느끼면 사업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 배움의 기회라는 건 내가 매번 나아지는 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게 제가 지금 정수기를 사라는 것도 아니고 청정기를 사라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 일에 여러분의 아주 작은 퀘스천이 내 인생에 혹시라도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열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Q&A는 저는 이거예요. 제가 아메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언젠가는 그런 Q&A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아메이로 행복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진짜 진정한 리더들이 갖고 있는 큐가 아닐까? 그걸 A로 할 수 있는 날까지 저도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할 거고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제가 이렇게 무서운 외모는 아니니까 무섭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항상 같이 함께하는 리더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